매일 아침 개운함이 아닌 신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선정 씨.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렇게 손이 저려서 어쩔 때는 너무 저려서 그냥 깨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주물러 주는 게 일이에요. 퉁퉁 붓기도 하고 막 종아리도 붓고 다리도 붓고 얼굴도 아유 밥해야 돼. 아유 힘들어. 살살. 야, 괜찮아? 살살. 쥐가 나서 단단히 뭉쳐진 종아리 근육. 땡땡 부었어. 이 모든 게 살이 찌고 난 후 겪게 된 일이라는데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잠자다가 이게 날마다 이래 한 번씩 깜짝 놀랍니다. 아주 그냥. 살이 찌고 나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가장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죠. 젊었을 때는 살쪄도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살찌고 비만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질병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막 잘 붓기도 하고 이렇게 막 쥐도 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큰 질병이 올까 봐 그게 많이 걱정이에요. 40 중반의 나이에 병이 생길까 걱정하는 신세가 된 그녀. 어떻게. 오 마이 갓. 어머, 어떡해. 더 늘었어. 붓기가 다 살로 가는 건지 점점 늘어나는 체중. 내장 지방을 가늠할 수 있는 허리 둘레도 재봤는데요. 복부 비만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엄마가 워낙에 먹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좀 복부 비만이 있어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비만 되면 안 되는데 늘 걱정을 했죠. 이제 결혼 준비할 때는 60kg 초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거의 지금 87, 88, 90kg 가까이 지금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살이 쪄서 너무 걱정이에요. 네. 리즈 시절 170cm의 큰 키에 60kg대 몸무게로 무대 위에서 항상 빛나던 그녀. 진짜 예전에는 이렇게 슬림한 옷 입고 지금 또 여름에는 좀 더 이렇게 타이트한 옷 입고 많이 또 활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참 그런 걸 통해서 자신감도 얻고 이렇게 막 뭐든지 자유롭게 잘하는 그런 만능 엔터테이너가 꿈인데 꿈이란 단어만 들어도 설레네요. 여기가 제 옷방인데요. 이런 꽃 입었어요. 이렇게 조그만 거 5 사이즈. 5 사이즈요? 네, 지금은 88. 와, 대박. 잠깐만. 혹시나 했는데 괜히 속만 더 상하네요. 어떻게 안 올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 뭐 찢어지겠다 이거. 어떡하냐? 어우, 찢어지겠다 진짜. 안 돼. 이거는 특히 여름에 잘 입거든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아. 몸이 불면서 무용지물이 된 옷들. 특히 셀룰라이트로 변해버린 살들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야, 안 되겠다. 정말 제가 살찌는 거 뭐 이렇게 뱃살 나오고 그런 거 알겠지만 아니 팔뚝이 이 팔뚝 좀 보세요 이거. 이 셀룰라이트 어떡할 거야 이거. 진짜로 이 팔뚝에 살이 붙으니까 여기 뒤에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묵직한 거 이거 뭐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살이 계속 찌고 있구나. 이 팔뚝살 때문에 이 셀룰라이트.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 정도로 출렁일 줄 몰랐어요 진짜. 와. 이 팔뚝 같은 경우, 허벅지 같은 경우 셀룰라이트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되게 막 뒤에서 막 수근수근 거릴 것 같고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배를 더 가려야 될 텐데 팔뚝 셀룰라이트 좀 더 가려야 될 텐데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금 좀 약간 두려움이 생겼어요. 저도 모르게. 살이 찐 이후에 좀 스트레스 받고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깝죠. 특히 그 살찐 이후에 좀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비만 때문에 혹시 아이를 갖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비만 후 자신감마저 잃어가고 있는 선정 씨.
더욱이 살이 찌면서 피부도 적신호가 왔습니다. 턱 밑으로 살이 붙어 얼굴형이 변하고 트러블도 많아졌다는데요. 네, 눈가 여기 이쪽이랑 그다음에 여기 턱 밑에 자꾸 뭐가 많이 올라와요. 네, 피지도 막 생기고 뾰루지도 많이 입 주변에도 뾰루지도 많이 생기고 이런데 기미도 막 칙칙한 게 다 보여서 최대한 가리려고 이렇게 더 진하게 하는 거예요. 부종형 비만으로 많은 것이 달라진 선정 씨입니다. 운동 겸 산책을 나온 부부. 아직 뭐든 함께하고 싶은 신혼인데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기 운동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좀 걸으면서라도 운동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많이는 못 걷고 천천히 좀 산책해요. 무릎 아파? 조금. 괜찮아. 아프면 천천히 가. 알았어. 점점 심해지는 무릎 통증. 가벼운 산책도 버거워 보입니다. 제가 사실은 한 20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한 2번인가 수술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뭐 괜찮았어요. 또 젊을 때니까. 근데 살이 많이 쪘잖아요. 확실히 무릎에 이 체중이 가해지니까 불편하더라고, 무릎이. 비만으로 무릎이 더 안 좋아지면서 고강도 운동이 어렵다 보니 다시 또 살이 찌는 악순환의 연속. 게다가 살이 찐 이후 갑상선 이상으로 그녀의 건강은 점점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피곤이 좀 빨리 와요. 그러면 체력이 떨어지면 피곤하니까 먹어야 되고 피곤하니까 자야 되고 운동 부족도 있고 그래서 많이 찐 것 같아요. 나온 김에 근처 편의점에 들른 부부.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려는 모양입니다. 딸기 좀 먹을래. 그런데 편의점에서 장을 보듯 먹을거리를 사는 부부. 마트 대신 근처 편의점을 더 자주 이용한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자. 대부분이 인스턴트 식품들입니다. 되게 그만해. 너무 많아. 오케이. 7만 넘게 나왔어. 7만 2천. 이야 대박. 이렇게 마셨어. 부부의 식습관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편의점 음식으로 식사를 하려는 두 사람.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빼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식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좀 먹어봐. 두 개다, 두 개. 하나 안 되니까. 왜? 괜찮아. 자기 먹어. 난 안 먹을래. 아침도 안 먹었잖아. 전작했어? 아니야. 안 먹을래. 안 먹. 그만 먹을래. 안 먹을래. 왜 아침에 자기가 안 먹어. 먹었잖아, 아침에. 라면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좀 이제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아. 안 먹을래. 자기 먼저 마저 먹어. 맛있게 먹어. 신랑이 이제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옆에서 이렇게 먹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식이 조절해야 되겠다 이제 다짐을 하고 6시 이후로는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도 필라테스도 배우고 PT도 받아보고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잘 안 빠지니까 너무 속상하죠. 다이어트를 위한 선정 씨만의 특별한 비법. 특히 가장 고민인 뱃살에 랩을 칭칭 감싸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빠지지 않는 뱃살을 좀 더 효과적으로 빼는 방법을 고민하다 생각해낸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이 이렇게 감고 있으면 또 이제 땀이 나니까 뱃살도 좀 빠지고 또 셀룰라이트도 감소될 것 같은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위주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쉽게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 더 힘든데요. 살을 빼고 싶은 거는 물론 그 20대까지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시 그 예쁘고 날씬한 모습으로 저의 리즈 시절을 찾고 싶죠. 그래서 무대에 당당하게 서고 싶어요. 부종형 비만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와 피부 탄력도 떨어진 선정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건강에 지금 안 좋은 사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검사 결과 안 좋게 나올까 봐 상당히 지금 불안합니다. 살도 많이 찐 상황이라 신체 정밀 검사와 피부 검사까지 진행하고 복부 초음파로 내장 지방도 체크해봤습니다. 복부 비만이 좀 있으시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이제 그 체지방 지수가 비만 상태, 체중이 좀 과다한 상태시고. 역시나 심각한 복부 비만 상태. 체중, 체지방량, 체질량 등 모두 위험 수준. 다이어트가 매우 시급한 상태입니다. 피부도 집중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태. 좀 심각한 결과가 나와서 너무 지금 우울해요. 지금 이 질환의 시간이 짧으면 짧을 수도 있지만 저의 리즈 시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부종이 늘면서 생기는 단단하고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 오렌지 껍질 같은 모양으로 외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복병이기도 합니다. 셀룰라이트는 지방이 노폐물, 체액, 염증 물질들과 결합해 섬유 형태로 변화된 지방 조직을 말합니다. 이렇게 섬유화된 지방 조직은 일반적인 지방 덩어리들과는 달리 매우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분해되는 게 쉽지 않고 또 우리 피부의 모양을 오렌지처럼 울퉁불퉁한 형태로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인 지방 덩어리와 셀룰라이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몸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점액 상태의 물질을 바탕질이라고 하는데 일반 지방 덩어리는 비록 그 개수가 많다고 해도 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방, 노폐물, 체액, 염증 등으로 서로 엉켜있는 바탕질의 셀룰라이트는 그만큼 빼기 힘듭니다. 게다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셀룰라이트는 내장 지방의 원인인데요. 부종으로 인한 순환의 정체는 혈액순환을 막고 이로 인해 셀룰라이트가 더 늘게 되고 내장 비만을 가속화시켜 결국 질병까지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살이라고도 불리는 셀룰라이트, 이것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고 지방 감소를 저하시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비만이 악화될 뿐 아니라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